편의점 창업할 때 대부분 이런 식의 창업이 많아요. 편의점 하면 내가 자주 가는 곳이니까 친근하기도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편의점은 나 혼자 근무하면 되니까 나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서 오픈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편의점을 시작하려니까 막막한 거죠. 어디에 오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때 연락하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이런 본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볼 줄 모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80에서 90%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오픈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매출과는 괴리가 크고, 그리고 적자가 나고, 물론 그분들이 거짓말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내가 직접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본사 직원도 동의하면 최소한 내가 한 결정이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다음부터 이런 입지는 피해야겠구나, 이래야 배울 점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 매출의 90%는 입지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산속에 있어도 그게 또 그것만의 매력이라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편의점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영업을 잘하고 SNS 홍보도 잘하고 가격을 남들보다 싸게 해도 고정적인 고객이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은 절대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독점, 오피스텔 600세대 이상 독점, 지식산업센터 3만 평 이상 독점, 이런 기본적인 고정 고객수가 받쳐주고, 독점이라면 사실 매장 운영을 잘 못해도 어느 정도 매출은 나와줍니다. 막말로 가격표도 제대로 안 붙이고 상품도 그냥 막 늘어나도 고객님들이 알아서 집어서 사가요. 그런데 이런 매장 찾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본사 직원한테 만약에 이런 매장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본사 직원이 헛웃음 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소개받았을 때 혹은 내가 직접 알아볼 때 무조건 편의점 창업으로는 걸러야 하는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선에서 벗어난 대로변 입지입니다. 흔히 대로변 하면 차량 통행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편의점 하기 좋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입지에 편의점을 오픈하고자 한다면 유효 세대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세대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출근, 퇴근 또는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한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동선은 화살표 방향을 기점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의점 후보지가 이 동선과 벗어난 대로변에 위치한다? 편의점으로는 운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상가 특성상 월세가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도 이익은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은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서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게 50m, 100m마다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동선 밖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어차피 여길 가나 저기를 가나 파는 품목은 똑같거든요. 가격도 동일하고요. 물론 주 동선과 떨어진 동선이더라도 하루 지하철 이용 개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하철 역사이고 학원과 병원을 끼고 있다면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동선과 벗어난 대로변이다?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녀도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을 소개받았다면 내가 소개받은 점포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출입구는 어디인지, 그 출구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고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몇 %가 내가 소개받은 점포의 위치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편의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 얼마나 많아요? 일본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을 산정할 때 아파트는 세대당 얼마, 오피스텔은 세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예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지원 조건도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현장에 이 기준을 대입할 수는 없지만 러프하게 매출 산정하기에는 또 이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의 경우에 완전한 독점일 때 세대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잡고 계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만약에 1000세대라면 거기에 독점으로 들어가는 편의점의 예상 1 매출은
1000세대 곱하기 2,500원 또는 3,000원을 해서 하루에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 편의점이 독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하게 세대당 3,000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줘도 하루 예상 매출이 1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를 한번 봐볼까요? 이 경우에 내가 직접 근무하지 않고 풀 오토로 돌린다고 가정해보면 점주 수입은 마이너스 140만원입니다. 적자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지금 월세를 계산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150만원 미만의 매출이 나오는 곳들은 부부가 돌아가면서 12시간씩 근무하고도 최저시급도 못 받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곳에서 독점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아파트 500세대 미만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동선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사진 한번 봐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세대 정도로 대단지이지만 상가가 주 동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옆에 도로가 있는데 저쪽으로도 동선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로드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량 동선 외에는 도보로 사람들이 다닐 만한 유인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편의점이 생긴다면 단지 내부의 동선도 보긴 해야겠지만 주 동선상에 위치한 다른 편의점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00세대 편의점 독점인데 주 동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면적 25,000평 미만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초반에 준공된 곳들은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흔히 우리가 공장으로 알고 있는 공단에 위치한 편의점들이 매출이 나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넓은 부지를 사기 힘든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공장이 한 건물에 모여있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편의점 매출 또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실수요자만 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순간부터가 투자 상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규모도 작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수도권 외곽 그리고 심지어 비수도권에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점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은 일반 상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입점한 편의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예상 매출을 산정할 때 연면적 10평당 한 명의 근무자를 산정하고 이 한 명당 매출을 1,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000평에는 약 2,500명의 근무자가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 2,500명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하루 매출을 250만원 정도로 잡는 거예요.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편의점 지정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경우에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기본 50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5,000평에서 250만원의 매출 그리고 500만원의 월세, 이것만으로도 이미 점주 수입은 마이너스인데 입주율까지 떨어져서 매출도 예상대로 안 나온다. 계약 기간 동안 버티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편의점을 입점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소한 25,000평의 연면적 그리고 추가로 기숙사까지 있다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입점하고자 하는 곳에 실제 입주율이 어떻게 될지 인근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최악의 입지는 바로 기존의 편의점 또는 슈퍼가 망한 자리입니다. 저한테 편의점 창업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거주하시는 곳 지역 편의점 개발 담당자한테 저는 이런 조건이니까 자리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먼저 브랜드 담당자를 만나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여러 점포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문의 주시는 내용 중 상당수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점포가 있는데 기존 경영주가 운영을 잘 못하고 문도 수시로 닫아가지고 매출이 낮은 곳입니다. 여기를 다시 리뉴얼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떠시냐? 또는
A 슈퍼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서 심심풀이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매출은 100만 원 정도인데 편의점으로 오픈하고 운영만 잘하면 매출이 이것보다 훨씬 잘 나올 곳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로 내가 인수해서 운영 잘하고 편의점으로 바뀌고 리뉴얼하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오를까요? 정답은 당연히 NO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매출의 90%는 자리빨이에요. 내가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자리에서 오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영하던 사람도 매출이 높게 나왔으면 계속 문 닫고 발주도 제대로 안 하고 상품 구색도 제대로 안 거쳐놨을까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지만 매출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개발 담당자분들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존의 편의점, 슈퍼가 망한 자리에서 오픈한 이후에 수익을 내고 있는 점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전보다 월세가 드라마틱하게 저렴해졌다든지 주변에 경쟁점이 폐점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이 주변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망한 곳과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입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의점은 자리가 구할 그 이상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좋은 편의점 자리는 누군가가 선점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선뜻 지불하기 꺼려지는 높은 권리금도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차선책으로 나름 경쟁이 덜하고 누군가가 좀 쉽게 소개해주는 자리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의 조언만 듣고 오픈했다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거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본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최소한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더라도 안 좋은 입지를 걸을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 채널에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빠르게 시청 가능하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